선조 29년 10월 25일 무장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진 유격이 개첩하기를 배신 이성민을 진영에 보내어 보좌하게 하시니 전하께서 저를 위하시는 정이 돈독합니다. 지난번 저에게 병이 있을 때에도 그의 온전한 보살핌에 힘입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18일에 호련히 아랫사람을 분작하여 몰래 외영을 빠져나갔으니 무엇을 보고 그런 것입니까? 해남에서는 단지 외수에서 전해 들은 게 고작인데 관백이 이미 봉작을 받았고 중국 사신도 장차 남과 예에 도착할 것이다 하였을 뿐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두 사신이 직접 와서 서게 한 것이 아니라서 모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신의 행동이 이와 같으니 혹시 따로 들은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하께서 그를 불러서 간 것입니까? 처음에는 공명으로 왔다가 지금은 사사로이 도망쳐 가버렸으니 안으로는 인심을 당혹하게 하고 밖으로는 이목을 경동시켜 국체를 손상시키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망령되이 간사한 말을 듣고서 거짓말을 만들어 내면 이를 거르치는 것이 적지 않겠기에 이에 특별히 봉달하니 아무쪼록 그 이유를 조사하여 중심을 안정시키고 무소유를 막아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회답하기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들은 지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거리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 계속 안부를 묻지 못하였기에 나의 애타는 심정이 날마다 쌓여만 갔습니다. 지금 사람을 시켜 보내온 편지를 받고 기체가 건강해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는 위안이 되는 마음 이루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풍토병이 많고 기후마저 변덕스러우니 더욱 삼가해 몸조리를 잘하여 빨리 회복하심으로써 멀리서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풀어주었으면 합니다. 보내주신 물건은 삼가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보답하기엔 너무나 보잘것없는 물건이라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수첩을 받고는 사후 배신 이 성민이 말도 없이 곁을 떠나 국체를 치욕스럽게 하고 중청을 현혹시켰다는 것을 알고 과인은 놀라고 분한 마음 가눌 수 없습니다. 예, 이미 유사로 하여금 논죄토록 하는 한편 급히 배신을 차출하여 대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단지 염려되는 것은 그동안에 옆에서 모시는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더욱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황령이 진동하니 일은 반드시 타결될 것입니다. 더구나 대인이 바야흐로 영중에 엄연히 계시니 어찌 일개 배신이 병풍 상심한 일 때문에 쉽게 동료까지야 되겠습니까? 간곡한 교실을 보여주니 정말 좋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에 삼가 가추 알리는 바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5일 무장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진유격 개첩을 보건대 성이민이 몰래 도주하였으니 지극히 놀랍고 분통스럽다. 이를 속히 처치하라고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허승이 비변사의 인견으로 아뢰기를 성예민이 범한 죄는 지극히 놀랍습니다. 잡아다가 추국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성예민의 죄는 마땅히 다스려야 할 듯하다. 그리고 진유격이 홀로 있어 매우 미안하니 첫방관을 내일이나 모레 중에 급히 보내라.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5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익성군 이형령이 서책 수십 건을 바쳤으니 지극히 가상하다. 초자할 일로 승전을 받으라. 이는 대개 내가 구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5일 무자 5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익성군 이현령이 서책 수십 건을 바치고는 조자의 명을 받았습니다. 형령은 왕실의 지친이니 상의 친친하시는 듯이 비록 무궁한 데서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만 은혜로는 마땅히 더해 주어야 하되 의리에는 구속되는 바가 있습니다. 책을 봐줬다고 하여 중한 직계에 올려 명기가 날로 가벼워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물정이 매우 온편하지 않게 여기니 형령을 조자하는 것은 빨리 개정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방해될 것 없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5일 무자 6번째 기사. 비만기로 허성에게 전교하였다. 동짓날이 되면 경중에 머물고 있는 당관에게 도감 당상이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풀어주고 그 이하 중국인 및 바발 등에게도 아울러 술을 내리라고 접대 도감에 이르라.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5일 무자 7번째 기사. 주서 조즙이 서게 하기를 신이 명을 받들고 도감에 가서 상께서 사관을 보내어 유격의 기후를 묻게 하신 뜻을 고하였더니 진 유격의 차인이 대답하기를 국왕께서 전일에 약물을 내려보내 조금 나았으나 아직 완전하게 낫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약물을 얻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접방관이 탈출해 온 사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접방관이 전에 물러나 병을 조리하겠다는 의사로 제3유격에게 청하였으나 유격이 말하기를 배신이 떠나가면 외적이 반드시 의심을 할 것이고 또 접방관이 나가면 나는 누구와 함께 있겠는가 하였다. 10월 18일 밤 무단이 백이와 초립으로 평민의 차림을 하고는 도보로 적영의 문을 나갔으므로 유격이 알지 못하였는데 외장 사고 안문이 주 통사를 시켜와서 말하기를 조선의 배신이 무슨 까닭으로 나갔는가 하였어야 유격이 그 사실을 알았다. 적정은 별로 대단한 소식이 없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배신이 달아난 후에 외적들이 유격을 수호하면서 밤낮으로 떠나지 않는데 이는 유격도 달아날까 두려워했으이다 하였습니다. 대저 차인은 보내온 뜻은 배신이 서울로 도망와서 만약 거짓말로 공동시키면 반드시 소요스러울 것이기에 그곳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다는 사유를 와서 알리려 했기 때문이며 아울러 국왕께서 약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려는 뜻에서입니다. 그런데 유격이 그에게 다음 달 1일까지 부산에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내려가려고 하니 회첩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차이는 어려서부터 장제를 해왔다고 하면서 제3 권에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회자를 빨리 만들어 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5일 무자 8번째 기사. 나급을 종부시 정으로 이감을 홍문관 교리로 송순을 겸 세자 시광은 보덕으로 남 이공을 겸 세자 시광은 문학으로 홍경신을 겸 세자 시광은 사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6일 개축 첫번째 기사. 시관을 임명하고 정시를 보여 안종록, 김류 등 20인을 뽑았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6일 기축 두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오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이 도총부 앞에서 징을 쳤으므로 매우 경악스럽게 곧 잡아 가두려 하였는데 도총부에서 자기들이 개추하겠다고 하고는 보내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병조에서 즉시 가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문을 물어본 적 남문으로 들어왔다고 하였으니 남문 수문장을 추구하여 취재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백예들이 관사를 태만히하고 옛것을 잃어버려서 법금이 해이되고 조정의 기강이 펴지지 않는다. 오늘날 엄숙하고 치밀해야 할 금문까지 자비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이 되어 온갖 천한 무리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이 시장판과 같이 되었다. 백성들의 출입문도 오히려 그렇지 않은데 국문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신은 아마도 도충부 수문장이 많이 혼자 그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중국 장수를 접반하고 적정을 정탐하는 이 일이야말로 한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일이니 그 임무가 지극히 막중하다. 따라서 마땅히 잘 선택하여 차하했어야 했는데도 처음부터 성이민과 같은 자로 구차히 채워 경악스러운 변을 당하게 하였으니 국사를 위하지 않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 도대체 그런 인물을 어떻게 전용했단 말인가?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조의 당상과 생낭청을 추구하여 과제하라. 중국 장수를 접반하고 적정을 점탄하는 일이야말로 한나라의 존망이 관계되니 그 임무가 어떠한 것인가? 이미 군용을 받았으면 죽음으로써 수행해야 할 것인데 감히 와언에 겁먹고 미혹되어 모일에 변복하고는 몰래 도망쳤으니 이는 그저 제 한 몸이 있는 줄만 알고 군명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신의 의리를 크게 잃어버린 것이다. 임금을 망각하고 나라를 저버린 죄가 지극히 통분하니 심상하게 다스릴 수 없다. 잡아다가 엄히 금문하고 유를 적용하여 정죄하라.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시관이 윤근수, 김명원, 심희수, 김우옹, 윤승훈, 기자헌, 한준겸, 이상이가 아래기래. 거자 안사눌은 삼하로 입격되었는데 거주지를 적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전례는 어떻게 하였던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전에 한용은 시권에 거주지를 적지 않아서 대간에게 농계하여 삭제 당하였고 차천로는 본을 적지 않아 역시 대간의 농계가 있었으나 끝내 삭제되면 면하였습니다. 감히 아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무정한 일이긴 하나 국시는 지엄한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전부터 시권에 본만 적고 거주지는 쓰지 않았는데 근년부터 비로소 거주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주지는 비록 본보다는 가벼운 일이나 과거는 중요한 일이니 아랫사람들이 감히 경솔히 의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상께서 결정하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하니 등용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경상감사 이용순이 치게 하였다. 접반간 성이민은 영천에 나와 있습니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8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제주 목사 이경록의 기본을 보니 두 지찰사가 행이한 말 50피를 마련해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년의 제주에 마피를 다수 반출했으니 그 형세가 그럴 것이다. 지금 다시 행위하여 더 보내라고 해도 필시 쓸만한 말은 없을 것이다. 전대에 중국에서는 차로서 오랑캐의 말과 무역했었다. 지금 중국 조정에서 또한 시장을 개설하여 무역하고 있으니 진실로 우리의 쓸모없는 물건을 가지고 저들의 날래 말과 무역해 온다면 전장에 도움이 되어 무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적과 보루를 대치하여 존망성패가 잠깐 사이에 결정되는 오늘에 있었어이겠는가? 전일의 병판이 이덕형이었다.
오랑캐의 말을 무역하기를 결정하인데 이미 거행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마땅히 육진과 만포 등처에서도 가 1층 많은 수의 오랑캐 말을 무역하여 영남의 장사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값은 단천의 은자나 다른 물건으로 형편대로 조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사복시에 의계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지금 성이민의 서장을 보니 향통사 정철명이 일본에서 도망하여 왔다고 한다. 무슨 일로 인하여 들어갔다가 언제 도망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을 마땅히 급히 올라오게 하여 적정을 두루 물어야 할 듯하다. 빨리 회개하도록 하라. 그리고 성이민의 일이야 본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국 사신과 통신사의 문보가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적정히 의심스럽다. 모든 일을 더욱 주밀하게 조치하라고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성이민은 겁먹고 의혹되어 그가 적중해서 보고해 온 말 역시 대부분이 근거 없는 혼란된 말이라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을 듯합니다. 다만 명사와 우리나라 사신의 문도가 실로 따져본다면 마땅히 오래전에 도착했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막연하니 외적들이 말한 바 이미 난고야에 도착했다는 설은 분명히 속이는 말로서 이것이 그들의 의심스러운 정형인 것입니다. 정철명은 전일 동네의 통사로서 청정의 군중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인 듯합니다. 그가 도망해 온 이유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속기 올라오게 하여 적중의 사정을 두루 묻는 것이 의당하겠습니다. 이 뜻으로 경상감사에게 하유하여 별도로 정한 군관으로 하여금 밤낮을 가리지 말고 압송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치하고 방하는 일은 적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진실로 급급히 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지금은 적정이 이와 같이 의심스러우니 더욱 조금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에 이런 뜻으로 이미 도우 원수에게 유시하였으나 지금 다시 그를 내리어 원수미 채찰 부사에게 비밀이 하유하심으로써 제반 약속을 더욱 신직하여 별난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일 개사 두 번째 개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독하였다. 시간관 권협이 고괴의 육사는 아버지의 고를 너그럽게 하미니부터 법칙으로 삼을만 하다까지를 진강하고 상이 전에 수강한 것을 읽고 불의하였다. 권협이 아뢰기를 육사는 그 괴가 음으로서 음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는 일이 없으므로 육으로서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육으로서 사이에 있다는 것은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니 이른바 음으로서 음에 있다는 것이다. 강량한 죄가 아니므로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음으로서 양을 얻는다면 좋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권협이 아뢰기를 본 이에는 관유함으로 고을을 다스리는 상이다 하고 또 점을 치는 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하였으니 정전과 크게 다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되게 관유하게 고을을 다스리려 한다는 뜻이겠다 하고 권유비 아뢰기를 속된 이야기로 말하자면 조용하고 관완하게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관유한 방도로 아버지의 고을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유자는 그 처사를 관유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른바 관유하게 있을 때라는 말은 또한 무엇을 이룬 것인가? 무사한 때라고 한다면 대문과 서로 같지 않은 듯하다 하였다. 신설이 아뢰기를 관유하게 있을 때라는 말로 보면 뜻이 명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권협이 아뢰기를 때가 고할수록 관유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강명한 죄가 아니므로 관유함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신설이 아뢰기를 본의에는
관유로 고를 다스린다면 이인을 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이 뜻은 관유를 버리고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였다. 권엽이 아뢰기를 성인이 위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고를 다스릴 때는 마땅히 몸을 떨쳐서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재주가 엄유하기 때문에 위를 베푼 것입니다. 하고 윤근수는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글자를 풀이할 때 착오는 매우 우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직과 이자 앞에서 다 구를 끊어 읽으면 어맥이 통하지 않아서 안 될 것이다. 중국 사람은 다 토를 붙이지 않는데 어떻게 읽는다는 것인가 하였다. 윤건수가 아뢰기를 중국 사람은 글을 읽는 것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매우 빠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람은 깨우치기가 매우 쉬울 텐데 근래 왕래한 중국 장수의 계첩이 매우 많으나 혹 알아볼 수 없는 곳이 있고 물리도 이상한 듯하다. 내가 아직 참된 제사를 보지 못하였다마는 유총병은 군중에 글을 잘하고 역학도 아는 한 노인이 있다 한다 하였다. 또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람이 많이 왕래하였으나 재주가 있는 자가 드물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계사년에 신이 한 4인을 보았는데 공부를 오지 않았으므로 양료도 주지 않았는데 신이 그에게 성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만 경사를 이야기하여 보니 말이 매우 특이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글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였다. 권엽이 아뢰기를 구인은 양강한 방도를 얻었으므로 명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선유의 말에 명예 있는 사람을 쓰면 재주는 유하더라도 덕이 있으므로 성취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사는 응조하는 것이 없으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일을 고상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였다. 권엽이 아뢰기를 이것은 고결하여 자수하는 일을 말한 것입니다. 맹자가 제 선왕을 보려 하면서도 도리어 병이 있다 하고 보지 않은 것은 덕을 높이고 도를 즐기게 하려 함이었으니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함께 큰 일을 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 선왕의 일을 말한 것과 이 말은 서로 맞지는 않은 듯하다 하자 권엽이 아뢰기를 그러나 진태로 말하면 고상이 하는 뜻이 없지는 않습니다. 도리를 굽히고 남을 따르는 일이 없다면 고상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권엽이 또 아뢰기를 뜻을 본받을 만하다고 한 것은 그 간직한 뜻이 법칙으로 삼을 만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글자를 풀이하는 사이에 있었어야 어찌 별다른 의리가 있겠는가 하자 신설이 아뢰기를 왕후를 섬기지 않고 그 일을 고상히 한다는 것에 대해 정정과 본의의 해석이 다릅니다 하였다. 이 필형이 아뢰기를 강관은 경석에서 반드시 그를 강독해야 하는데 잡설이 많이 아래고 강독은 전일하게 하지 않으니 미안한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마땅한 듯하나 임금은 매 학문은 사자의 학문과는 다르니 말을 대하였을 때 어떤 일인들 말하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무슨 말인들 기뇨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이민이 장계한 성이민이 적중해서 장계하였는데 외자의 변동이 반드시 조석간에 있을 것이다 하였고 또 자기의 병을 앓았는데 매우 외설하여 하부가 끊어지려 한다는 말까지 있었다. 사연은 어떠한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의 사사로운 말은 본디 말할 것도 못되고 적정을 아랜 것도 매우 황혹하여 믿을 것이 못될 듯하나 한번 통신사로 간 뒤로는 그를 알려 온 것이 아주 없으니 성인의 말이 반드시 그렇지 않으리라고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몸이 답답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인의 말은 망령되더라도 우리의 도리로서 마치 조석간에 적이 오듯이 하여 군의를 철수하지 않아야 할 듯 싶다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성이민이 처신을 잘못한 것이 관계없는 듯 하긴 하지만 말이 적중해 세면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덕령이 죽은 것을 적이 다 들어서 안다는 말을 들은 듯한데 잣단 일도 다 적의 귀에 들어가는데 반해 적중의 사정은 우리나라에서 들어서 아는 것이 없어 일마다 어긋나니 지극히 한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짐작으로는 중국 사신이 봉사 때문에 들어갔으니 저들이 무슨 까닭으로 다시 움직이겠는가 싶다 하자 윤건수가 아뢰기를 평수길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책봉을 청한 것은 본디 그가 바란 것이니 평수길의 마음을 알기 어렵지 않다. 이 경은 저들이 책봉하는 것밖에 다른 일을 요구하려고 생각하는가? 요구에 차지 않는다고 노여워하더라도 반드시 제외할 리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는 양식이 적은데 저기 양식을 날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본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는 대군이 나온다면 우리나라의 양식으로 군량을 댈 수 있겠는가 하자 신잡이 아뢰기를 쌀이 1,000녀석도 못 되니 결코 양식을 댈 수 없습니다 하였다. 김영남이 아뢰기를 저기 다시 들어오더라도 감히 대명을 곧바로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곧바로 친다면 좋게 끝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부산을 길목으로 삼아 지체에 오래 버티면서 승부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꼭 그들의 계책이 아닌 것도 아닐 것이다. 하자 신잡이 아뢰기를 책봉을 받더라도 반드시 곧 받을 리가 없고 또 바다의 풍세가 불순하니 지속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문포는 거제 땅인가 하니 윤근수가 아뢰기를 한산도에 가깝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산도는 목장인가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본도입니다 하고 응남이 아뢰기를 그 크기가 공남산만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안에 배를 감출 수 있는가 하니 충원이 아뢰기를 지세가 험하고 막혀서 1만 척의 배를 감추더라도 밖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또 만일의 적의 배가 들어가려 하더라도 엿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땅은 평평하여 경작할 만한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이 원익이 말하기를 지세가 평평하므로 노는 군사를 시켜 경작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였다. 응남이 또 아뢰기를 병력이 남으면 거제를 지켜서 적이 오는 길을 끊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윤근수가 아뢰기를 적이 거제를 지킨다면 우리나라의 일은 글러질 것입니다. 수영이 거제의 한 모퉁이에 있어 김해와서로 이어졌는데 저기 부산으로부터 배를 이떼어 곧바로 친다면 무슨 군사로 한거하여 싸우고 무슨 배로 들어가 구원하겠습니까? 우선 거제를 지키는 것이 가장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과 비변사에서 의논하라. 자주 풍년이 들어도 시가가 지나치게 높거니와 저기 오면 양식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니 민간의 곡식은 아무쪼록 거두 모아 산성 안에 감추어 두고 한편으로는 청량하도록 힘써서 민간에 쌓아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신잡이 아뢰기를 쌓아둔 것은 없습니다. 요즘 목화가 전혀 없어 30두로 무명 한 피를 시중에서 바꾸는데 모두 겉곡식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민간에 쌓아둔 것이 없더라도 아무쪼록 거두어 모아 산승에 보관해 두면 매우 좋을 것이다. 음양이 소장하는 이치는 본디 알 수 없거니와 내년에 혹 기근이 있다면 또한 굶주린 백성을 징구할 수 있을 것인데 나는 유사의 조치가 미진할까 염려된다. 군사를 쓰고 백성을 구제하려면 먼저 굶주림을 징구할 미천을 장만해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니 중원이 아뢰기를 강원도는 적변이 없더라도 저축하는 곡식을 을에 묻어두는데 하삼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일 적이 전라도를 범한다면 어찌 양국이 모자라게 되겠는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한 필의 무명값이 쌀 40도인데다가 호남 일로는 인심이 크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영남은 병화가 있고 나서부터 버려진 땅이 되었으므로 모든 세금과 부역에 관한 일은 오로지 호남의 요구하니 인심을 잃은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정을 저렇게 헤아릴 수 없으니 우리로서는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변사가 유책이 없도록 계획하리라고 생각하나 내 생각으로는 청량하여 양도를 끊는 것이 가장 급하다. 청량하면 저들은 양식을 의지할 형세가 없어질 것이고 깊이 쳐들어오면 저들은 양식을 나눌 도리가 없을 것이다.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자 신잡이 아뢰기를
청년은 그렇습니다마는 관가에서 구박할 것은 없고 마을 백성들로 하여금 뜻에 따라 스스로 하게 하여 향도 안에서 쌀을 모아 그들과 함께 계중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이니 무사하면 농량으로 삼고 적변이 있으면 불사르고 떠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전혀 관가에서 살피고 맡아서 처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이 과연 명을 따라서 하겠는가? 별난에 임박하더라도 따르려 하지 않는데 어찌 아침의 명령이 저녁에 시행되기를 바라겠는가?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군사를 훈련하는 등의 일은 수령을 시켜 구관하게 하되 잘 되는 자는 권장하고 잘못하는 자는 형장에 처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안감사가 영령군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백성이 행하도록 허가하여 사계의 봄, 가을, 강신을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권면하게 한다면 비하는 사람이 없어서 곧 싸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뜻은 좋으나 어느 사람을 시켜 주장하게 하여도 힘쓰지 않는다면 활쏘기를 익히려는 명령이더라도 누가 따르려 하겠는가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활쏘기를 익히는 일 때문에 백성 내의 원망이 이미 하늘까지 끌어올랐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습진 않은 일 때문에 군사를 모은다 하는데 그러한가 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이 일 정이나 양식을 싸가지고 농사를 벌여둔 채 다녀오므로 병농이 함께 폐기되는 걱정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병농이 나누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되나? 일본은 각각 그 일을 나누어 서로 간섭하지 않으므로 가는 곳마다 그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는다 하자 충원이 아뢰기를 위에서 권장하시는 방도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해체되어 다시 더 곡식을 바칠 뜻이 없습니다. 관안을 보건대 곡식을 바치고서 참봉 봉사가 된 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또 이제 사람이 많기는 하나 어찌 쓸만한 인재들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위에서 특별히 성념을 더하여 쓸만한 자는 쓰소서. 그러면 한편으로는 아랫 사람들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군자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이 수일은 쓸만한 재주가 있는데 관방에 두었다 하니 계책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이 수일을 보았는가? 나이가 몇인가?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신이 본 것은 용모뿐이고 그 재주를 아는 자는 이 원익입니다. 전에 구사한 적이 있는데 쓸만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고 응남이 아뢰기를 신이 이 원익의 뜻을 보건대 이 수일을 반드시 데려가려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서 재량해서 하라. 합당한 사람이라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 정기원이 아뢰기를 소신은 3년 동안 평사를 지냈으므로 북쪽 변방의 일은 신이 잘 들어서 아는데 이 우직은 청렴하고 검약하여 힘써 자수함으로 육진의 호우자들이 다 탄복합니다. 전에는 전토를 가름하여 돈피를 을에 다 거두어 드렸으므로 우리들이 자주 원망하고 반역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전에 들었는데 장사가 혹 진을 버리고 호중에 가서 연락하였었는데 개미녀는 이 우직이 간 뒤로는 이 버릇이 없어졌다고 한다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이 원익이 전에 민폐가 되는 기인의 공무를 의정하는 일 때문에 올라왔는데 요즘 성이민의 장계를 보고 빨리 내려가려 합니다만 원익이 가더라도 본디 군병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남에는 지키는 군사가 있는가? 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관하에 1,000여 군사가 있기는 하나 회복하는 일로 우선 삼으려 하므로 아직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이민이 나온 뒤로 민간에서는 소동하는가? 외적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서 수량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하면 또한 필시 변동할 것이다.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위에서 비변사의 당상을 인견하실 때 인정이 이미 지극히 수요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밀스러운 일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생리도 필시 알 것이다. 하니 응남과 기원이 말을 같이 아뢰기를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비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신잡이 아뢰기를 반드시 계속해서 경연을 열고 대신을 접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랫사람이 보통으로 여겨 조금도 괴이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응남은 아뢰기를
앞일을 어찌 미리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신하들을 면대하여 널리 물어서 아래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막히지 않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근수는 아뢰기를 평안, 황해 두 도의 군사 중에 반드시 정용한 자를 가리어 경성에 모아서 뜻밖의 일에 대비해야 군사의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무사를 청룡하는 데에도 많이 모으고 또 후하게 복료를 주어 그 마음을 기쁘고 만족하게 한 뒤에야 앞다투어 수용되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죽을 힘을 다할 사람을 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반드시 인심을 기쁘게 한 뒤에야 성취할 수가 있다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참으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관장을 높이고 농료를 주어 권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때 병조판서 이덕행이 오래 직무를 비우다 보니 매우 온편치 못하다. 내가 몹시 기다려진다 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그도 매우 민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였다. 권협이 아뢰기를 건원능에 전할할 때 보이는 곳이 모두 쑥대밭 투성이어서 보기에 슬펐습니다. 잣단 은혜라 할지라도 위에서 특별히 명하여 조세를 줄이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뜻은 매우 좋으나 배령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니 그때마다 줄일 수는 없다 하였다. 권협이 아뢰기를 병난 이후 백성이 거의 다 죽어 살아남은 자가 얼마 안 되거니와 강릉의 경우는 다른 데보다 심하여 분양하는 날이 올 때마다 낙엽을 쓸려 하여도 할 수 없으니 생각이 여기에 맺히면 절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바라건대 위에서 특별히 진념해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회사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권협이 아뢰기를 병난 이후로 무관은 그 배단이 지나쳐 제 이름도 모르면서 급제한 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번 정시에서 뽑은 사람은 많으나 군액만을 채울 뿐 막상 실제로 쓸 사람은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부터는 무부일지라도 반드시 병서를 읽게 하여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책임지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무릇 군주를 훈련하는 것은 모두 어떻게 이끄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사시에 파하여 나왔다.